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날 날씨도 너무 좋던데, 예? 어떤 분이 제가 학원 나오기 전에 밴드에다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너무 날씨가 좋아서 현장 강의 못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을 해드렸어요. 뭐라고 달했냐면 그냥 나중에 인강으로 열심히 들으시라고. 예? 그런데 현장 강의 들으신 것하고 인강으로 들은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날 거예요. 차이는 나는데 오늘 지금 해야 될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 시험 문제 기출 이제 35회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 위주로 강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교재가 여기는 색깔이 지금 이런 색깔인데 교재가 색깔이 조금 다르죠. 조금은 달라요. 색깔이. 왜냐하면 저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색깔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원포인트 교재는 따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작년 교재보다 페이지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작년 교재보다 줄였어요. 제가 일부러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교재를 줄여보고 있어요. 그래서 33회 강의를 할 때 페이지 수가 상당히 이게 두꺼웠어요. 그리고 두꺼운 것을 그렇게 두꺼운데도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어차피 뭐 60개에서 70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문은 60줄로 해서 70줄밖에. 그리고 이제 작년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 지문이 총 몇 개 나왔냐면 69줄인가 나왔어요. 아니 69줄이 전체 시험에서 그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2줄인가 3줄 없이 다 원포인트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줄여봤어요. 더 줄여가지고 또 얼마나 나온가 보겠고. 이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요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이려고 그래요. 근데 더 줄이려고 했더니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출판팀에서 책 제본이 안 된다고 못 줄이게 한 거예요. 이것보다 저는 더 줄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법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원포인트 교재는 오늘 현재 법령까지는 다 반영이 돼 있고 이번 달 말에 시행령이 이번 다음 주 중에 아마 시행령이 하나 나올 거예요. 시행령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통과된 게 하나 있을 건데 그 부분까지 반영은 돼 있어요. 그래서 5월 말까지 건 다 반영이 돼 있고 5월 이후에 만약에 세법이 뭔가 개정이 되면 그거는 여기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 10월 우리 26일인가요? 네, 시험 보는 날 현재 법령으로 출제돼요. 그래서 현재 법령으로 출제되니까 혹시 지금 이 원포인트 강의 다 들으시고 나중에 혹시 법이 개정된 게 나오면 제가 개정이 됐다고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해년마다 보면 원포인트 하고 나서 개정된 건 없었어요.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원포인트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이 교재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방법을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공부 방법은 이미 영상 촬영해서 저희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제 밴드에다 다 올려놨으니까 그 참고를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책 순서가 어디서부터 이제 순서냐면은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6페이지 보시면 조세 총론부터 순서니까요. 교재 순서대로 쭉 나갈 거예요. 순서대로 나가는데 제가 이제 순서에서 첫 번째가 이제 용어 정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우선권이 있는데 이제 올해 시험은 여기 있죠. 요 두 번째요. 2번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은 여기는 아마 이 종합 문제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종합 문제로. 종합 문제로 하나가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종합 문제가 나오면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성립에서 한 줄 나오고 확정에서 한 줄 나오고 소멸에서 한 줄 나오고 이렇게 한 줄씩 나버리면 쉬워요. 기본적인 거 알면 돼. 그런데 만약에 작년에는 여기서 어떻게 출제됐냐면 작년에는 소멸에서 제척 기간이 단독 문제로 출제됐어요. 여기서 단독 문제로 출제됐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확정해서 단독 문제로 출제됐어요. 그다음에 그 2년 전에 여기서 2년 전에는 성립이 단독 문제로 출제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단독 문제 각각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종합 문제로 한 문제를 출제할 거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 더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총론에서는 한 문제는 그래도 맞출 수 있게 내주고 한 문제는 아마 못 맞추게 낼 거예요. 한 문제는 못 맞추게 낼 건데, 근데 그 2년 전에는 불복 절차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함정을 팠어요. 불복 절차. 이 불복하고 관련된 걸 함정을 팠는데, 올해 지금 시험에서 공인행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모든 기출문제에서 불복 절차가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중개사하고 달라요. 중개사 시험에서는 불복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불복이 중요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시험은 올해는 딱 나올 차례가 여기예요. 자, 우선권. 우선권이 문제가 나올 차례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선권이 나올 차례인데 올해는 우선권이 계산 문제로 나올 차례예요. 아니, 계산 문제 하니까 전부 다 계산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 그런데 계산이 더 쉬워요. 왜? 정해놓은 금액에서 빼기만 해버리시면 돼요. 순서대로 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은, 계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궁금하신 분은 메가랜드 5월달 모의고사를 보시면 돼. 메가랜드 5월달 모의고사는 계산 문제도 있는데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권, 올해는 이제요, 성립, 확정, 소멸이 종합 문제, 우선권에서 한 문제에서 총론에서 이렇게 두 문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럼 두 개가 만들어지면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이걸 풀 수 있겠는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가보는 거죠. 이제 용어 정리에서는 총 용어 정리는 7개 지문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요 지문만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용어 정리 공부하실 때 지금 이제 최근에 31회 시험에서 납세자를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우리 시험에서 31회 시험에서 납세자를 냈어요. 그럼 이제 지금은 35회죠. 근데 19회 때 납세 의무자를 냈어요. 그럼 이제 이 둘 중에 하나 지문을 가지고 오답으로 만들 때, 이제 이 중에서 오답으로 만들 때는 여기를 오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 그럼 납세 의무자라는 지문이 딱 뜨는 순간 뭘 생각을 하냐면은, 납세 의무자라고 나오는 순간 자기 걸, 내 것만, 내가 내는 것, 요것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지문 밑줄 그으시면 안 돼요. 납세 의무자라는 단어만 가지고 읽을 때 납세 의무자 그러면 내 것을 내가 낸다, 요 생각만 하세요. 자, 내가 내 것을 낸다. 그럼 내 것을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니까, 남의 걸 받아서 내는 사람은 요 속에요. 납세 의무자 속에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면 남의 걸 받아서 내는 사람을 누구랑 하는가 얼른 생각하세요. 남의 걸 받아서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여기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서 물어볼 때는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요 특별 징수는 국세 원천 징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시험은 우리는 특별 징수만 나오니까.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 사람을 물어보면 무조건 여기를 은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은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줄 때,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을 먼저 띄는 것을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그럼 은행에서 세금을 띄어가지고 정부에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자기 걸 자기가 내는가, 남의 걸 내고 있는가요? 남의 거. 그럼 내 거 아니죠. 내 것만 내가 내는 사람을 찾아라 그랬는데, 남의 걸 받아서 내주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물어볼 때 포함이냐 제외냐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남의 걸 받아서 내는 사람은 내가 내 것만 내는 사람 속에는 들어와야 되는가, 안 들어와야 되는가요? 안 들어와야죠. 그럼 제외시켜야죠. 근데 시험은 포함이라고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 풀어야 돼요. 앞에 납세 의무자 그러면 내 것을 내가 내는데 남의 걸 받아서 내는 사람, 너는 납세 의무자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얼른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납세자라고 나오면, 이거는 내가 내 것을 내는 것도 있지만 남의 것까지도 내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자라고 나오는 순간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모두 전달하기 때문에 내 것 남의 것 모두 전달하니까 누구든지 납세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납세자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다른 것 읽으면 안 돼요. 다른 질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납세자를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누구든지 모두 뭐 한다 그래야 된가? 포함. 자, 포함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다 포함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 물어볼 때 다음 중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골라라 이런 말 내겠는가 못 내겠는가요? 못 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낸다면 다음 중에서 납세 의무자가 아닌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 그 누구만 골라버리면 된가? 특별, 징수, 의무자 요 사람만 딱 골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납세자가 아닌 사람을 골라라는 시험 문제를 못 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납세자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객관식 지문으로 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납세자라고 써놓고 특별징수 의무는 제외해요. 1번을 여기를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로 바꿔놔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걸 납세자로 바꿔놓으면은 여기를 제외라고 해야 되는가 포함이라고 해야 되는가? 포함.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납세 의무자는 내 것만, 납세자는 내 것, 남의 것 모두니까 모두 내는 사람은 납세자. 내 것만 내면 납세 의무자. 그럼 그 중에 구별은 특별징수 의무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 구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 2번 이제 해결이 끝났어요. 3번. 3번은 올해 법이 개정된 거예요. 3번은 올해 법이 개정된 사항이에요. 개정사항인데 작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 작년까지는 요 지문 소개가 우리 세법에가 작년까지는 가상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세법이 가상금이라는 용어를 이제 안 써요. 가상금이라는 용어를 아예 안 써요. 그래서 가상금이라는 건 없어지고 이제 징수금 그러면 여기서 징수라는 이야기는 걷어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걷어들이는 거. 자, 징수라는 단어가 이야기 잘 모르겠으면 수를 생각해. 수. 자, 여기 수. 자, 요 수는 뭐하고 뭐라고 지금 말하면 된가? 손으로 잡아버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돈 안 내면 그 사람 재산 잡아서 내가 뭐 해버리는 거야? 가져가 버리는 거. 이게 징수예요. 그럼 걷어들이는 거. 그럼 누가 걷어들이는 금액이란 얘기인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은 무슨 세가 있는가요? 지방세. 그럼 지방세 찾는 거 이렇게. 자, 지방세 찾았죠? 그 다음에 지방세. 그럼 공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가요? 아니면 우리 어떤 단체에서 가져가는가요? 단체. 그럼 공과금은 절대 징수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공과금은 안 돼요. 자, 공과금은 잘 모르겠으면 한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전기 사용하고 전기 사용료 가져가는 게 이게 공과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받으려고 그 사람의 재산을 뭐 해가지고 압류해서 매각할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보관하고 매각할 때까지 발생한 요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그래요. 그럼 체납처분비는 무엇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라는 얘기인가?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걷어들인다를 두 글자로 바꿔보세요. 그렇죠. 징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징수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니까 그 돈도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속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소개가 공과금은 절대 안 들어간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공과금만 X 딱 걷버리시면 돼요. 아, 공과금은 세금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전기세 했던 거 잘못됐네. 전기요금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4번. 이제 만약에 제가 저를 출제위원으로 선임을 한다면 저는 기꺼이 4번을 낼 거란 이야기예요. 4번은 시험장에 가면 맞출 확률이 몇 프로냐면 한 10%밖에 안 돼요. 다 틀리세요. 이거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이거 아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사업의 양도 양수인데 사업의 양도 양수예요. 근데 여기는 함정이 앞에가 뭐라 붙었는가요? 사업. 자, 사업. 자, 사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세요. 우리 양도소득세 배울 때 사업성이 있다, 없다로 구분했던가 안 했던가요? 했죠.
자, 했죠? 그럼 사업성이 있으면 무슨 소득세를 내야 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고,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자, 그럼 이제 해석했네요. 사업의 양도 양수에서 제2차 납세 의무는, 사업의 양도 양수에서 제2차 납세 의무는 사업성이 있는 세금만 해당이 되는가요? 사업성이 없는 세금도 해당이 되겠는가? 사업성이, 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업의 양도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양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세금만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럼 사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제2차 납세 의무는 종합소득세가 되더란 야인가, 양도소득세가 된다는 야인가? 종합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게, 양도소득세 제외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사업의 양도 양수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는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뜻 안에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걸 찾아내야 돼요. 사업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걸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구에서 중요한 단어 이제 찾아볼게요. 사업의 양도 양수를 하면, 자, 두 번째로 내는 사람이 2차인가요? 첫 번째로 내는 사람이 2차인가요? 두 번째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내는 사람이 2차니까 사업을 양도 양수하면, 사업을 누군가에게 넘겼으며, 넘긴 사람이 1차로 세금을 내야 되는가, 넘긴 사람이 2차로 세금을 내야 되는가? 우리가 물건을 팔았으면 판 사람이 먼저 세금을 내야 되는가, 산 사람이 먼저 세금을 내야 되는가? 판 사람이 내야죠. 그러면 양도자가 내야 되는데 양도자가 세금을 못 내니까 누가 대신 양도자를 대신해서 내줘야 되는가? 양수자. 찾았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여기 이 사람이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자, 양수인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공무원 학생들 시험에서는 양도인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문제를 내놨어요. 그럼 이제 출제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은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에 대한 세금의 2차 납세 의무냐, 이제 두 개를 물어본 거예요. 자, 다시. 양도자가 세금을 못 내면 그 못 낸 세금을 누가 대신 내는 거고, 양수자가 내는데, 양수자는 앞사람의 양도자의 세금을 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 낸 세금을 내면 돼. 그런데 사업을 양도 양수했을 때는 그 사람의 사업과 관련된 세금만 물어줘야 되는가, 사업하고 관련이 없어도 물어줘야 되는가? 사업과 관련이 돼 있는 세금만 물어주니까 양도소득세는 2차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요. 이제 해석했죠. 그러면 해석했으면, 그러면 내가 2차로 책임을 지려면 내 재산 털어서 내가 내줘야 되는가요? 내가 가져온 것만 가지고 내줘야 되는가? 가져온 거. 왜? 그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대신 내야 되니까 그 사람 재산 한도 내에서 내가 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찾아요. 내가 뭐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하면 된가요? 그렇죠. 양수한 재산 가격을 한도해서 내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려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럼 내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려면 앞에 1차 납세의무자가 세금이 얼마 있는데 그 사람이 세금이 낼 돈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재산을 다 가져와 버려 가지고 저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겠구나, 이걸 알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양도 양수할 때 상대방 세금이 이미 정해진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받아야 책임을 지겠는가, 모르고 받아야 책임지겠는가? 자, 아는 것을, 여기서 아는 것을 이제 물어볼 때 아는 걸 성립이라는가, 아는 걸 확정이라는가? 그렇죠. 성립은 준비 그랬으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가, 안 정해져 있는가? 안 정해졌죠. 아직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시험에 낼 때는 양도 양수와 관련된 것만 시험에서 출제돼요. 그래서 4번 지문 하나에다가 양도 양수하고 관련된 거,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낼 때
제일 먼저 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물을 양도자가 납세물을 져라, 양수자가 납세물을 져라. 양수자. 그러면 전액에 대해서 납세물을 져라, 내가 가져온 것만 납세물을 져라. 가져온 것만 납세물을 져라. 또 세금 계산 준비될 때 책임을 져라. 이미 정해진 것 책임져라. 이미 정해진 것 책임져라. 요 정도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 4번 지문이 쉬운 건 아니에요. 상당히 까다로워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요 사업이라는 단어에서, 이 사업이라는 단어에서 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는 걸 반드시 찾으셔야 돼. 요 지문이, 자, 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는 요 지문이 14회 우리 기출문제예요. 20년 전에 전 문제가 출제됐어요. 엄청나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예. 근데, 요즘 이런 지문을 딱 내면, 선생님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자, 요 지문요, 작년 원포인트 교재 보시면 없어요. 새로 넣어놓은 거예요. 왜 넣는가는 시험 끝나보면, 왜 넣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지문. 이게 양도소득세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 지문이. 그냥 총론에서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 문제를 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양수에 대해서는 어떤 건물을 내가 건물을 누군가에게 양도했을 때 양수자는 양도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요. 그럼 그거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렸어요. 만약에 양수인은 양도자를 대신해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맞았는가 틀렸는가? 누가 또 맞았다고 그래요. 누가 맞았다고 그래요. 예?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낸다니까요. 그래서 사업하고 관련된 어떤 사업하고 관련된 걸 양수했을 때는 그때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는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있는 소득인가요? 사업성이 없는 소득인가요? 없는 소득이라 양도소득세는 절대로 제2차 납세의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작년에 우리 세법 1번 문제가 연대납세의무였어요. 작년에 우리 시험이 연대납세의무였다니까요. 그리고 작년 제가 이때 강의할 때 올해는 1번으로 연대납세의무나 이런 걸 문제 낼 거예요. 연대납세의무가 단독 문제로 나올 거예요. 말해줬어요. 작년에 연대를 냈으면 올해 출제위원은 이제 연대를 내겠는가 제2차를 내겠는가? 제2차. 그래서 2차를 준비하셔야 돼요. 올해는. 이제 4번 가지고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해드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5번. 자, 5번 지문은 작년에 요 지문은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출제한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에서 두 줄을 출제했어요. 이걸 가지고 표준세율을 가지고 두 줄을 출제했어요.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표준이라는 요 단어가 딱 뜨면 무조건 표준은 가만히 딱 고정이라는 자인가 움직인다는 자인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학개론에서 움직이는 걸 뭐라는가? 조금 한자로 써서 고상하게. 탄력. 자, 그럼 제가 지금 탄력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이거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런데 제 허리가 지금 뒤로 꺾었을 때 땅을 닿으면 완전 탄력이에요. 근데 이제 반절만 꺾어지면 단위 탄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표준이라는 이야기는 탄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탄력인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여기 딱 서 있는 이게 세율이에요. 세율인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사정에 따라서 네가 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려라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표준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다. 그래서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법에서 정해진 율이 있는데 법에서 정해진 그 율을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을 요걸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표준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이 말이 이게 표준이에요. 그럼 혹시 문제에서 표준세율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없는 세율 변동이 불가능한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불가능하면 표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요.
표준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변하는 거예요. 표준은 무조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걸 표준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아마 11월, 12월 달 강의할 때 이런 말 해줬을 거예요. 자녀들 겨울방학에 초등학교 자녀들 성적이 안 오르면 전과를 하나 사주면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무슨 전과 사줘야 된가? 그렇죠. 그게 표준 전과란 이야기예요.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사장님께서 그 단어를 그렇게 썼던 거예요. 전 과목에 성적을 변화시키려면 이 전과를 사라. 그래서 앞에다 표준자를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표준이라는 말은 움직인다는 이야기, 움직인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올리고 내릴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5개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취득세. 취득세는 그 지역에 따라서 몇 프로만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0%. 지방소득세. 봐요. 멈춰버리잖아. 여기서. 지방소득세. 그냥 배짱 있게 밀어붙여요. 그냥. 지방소득세 50%. 지역자원시설세 50%. 소심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배짱 있게 밀어붙이라고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건 전부 다 50%예요.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건 전부 표준세율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50%. 그럼 작년에 등록면허세에서는 등록면허세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80%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 틀렸죠? 그러면 재산세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오, 맞았죠? 그런데 한 번 가감했으면 3년간 연속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틀렸죠? 그럼 몇 년을 적용한다? 해당 연도.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두 줄이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이제 취득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표준세율은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내는 게 아니라 각 세에서 몇 프로만큼 왔다 갔다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6번하고 7번은 꼭 비교를 하실 때 뒤에 단어가 뭐가 나온지를 잘 보세요. 자, 앞에 걸 보면 안 돼요. 앞에 단어를 먼저 보는 거 하시나 뒤에를 먼저 보세요. 여기를요. 세무공무원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딱 나오면 그거는 세금을 걷어갈 때 어떻게 걷어가냐면 보내가지고 공무원이 계산해서 나한테 보내가지고 걷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내서 걷어간다를 그냥 쉽게 표현 정부가 나에게 통보해가지고 걷어간다. 통보해서. 그러면 통보징수가 돼. 통보하고 통보 여기 나왔네요. 통보징수요. 이렇게요. 세무 공무원 나오면 통보가 맞는데 그런데 통보를 통자를 쓰니까 발음이 세게 느껴서 부드럽게 바꾸려고 보통으로 살짝 바꾼 거예요. 단어 앞뒤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세무 공무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슨 징수로 간다? 보통징수. 그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편의상이라는 요 지문만 보고 푸시면 돼요. 자, 편의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편의상이라는 이야기는 편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세금 걷기가 편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네가 세금을 국민들한테 당신들이 직접 세금을 신고해라. 그러면 세금 받기 정부가 편한가요? 불편하겠는가? 불편하죠. 왜 불편하냐면 세금 안 낸 사람도 많잖아요. 안 내고 막 버티고 세금 내는데 내려는데 안 내고 도망 다니고 막 그러면 쫓아다니고 막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은행한테 야, 너 돈 줄 때 세금부터 띄워버려라. 세금 띄워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은행한테 시켜가지고 은행이 편하게 돈을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돈을 편하게 돈을 받아주는 방식을 무슨 방식이 그런가? 자, 특별징수. 특별징수 나오면 무조건 특별징수 의무자는 누구라고 생각한다? 은행. 은행. 그럼 은행이 정부를 대신해서 받아주니까 세금 받기 아주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편의상이라는 단어를 보고 푸시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를 편의상이라고 써놓고 뒤에를 편의상이라고 써놓고 앞에를 보통징수라고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징수가 맞는데 편의상 나오면 특별징수, 세무공무원 나오면 보통징수.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여기는 두 개를 저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용어 정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싹 끝났어요. 자, 그럼 용어 정리에서 지문 정리를 완벽하게 다시 하실 것은 4번. 4번 완벽히 정리하셔야 돼요. 4번은 문제를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4번하고 관련된 제2찬합세무는 아마 밴드에다가 이거 관련된 문제들을 오늘 하루 한 문제에다가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 유사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을 자꾸 풀어보면서 여기가 어디가 포인트고 어디가 중요하고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앞에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이미 알고 가져와야 책임을 지는가요? 모르고 가져와야 책임을 지는가요? 알고. 그러면 성립이다, 확정이다? 확정이다. 끝났어, 이제. 그러면 다 풀 수 있어요. 이제 오른쪽 납세의무의 성립으로 가보죠. 납세의무의 성립은 시험에 지문 나와봤자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 공부할 때도 아주 단순하게 하세요, 여기는. 그냥 첫 번째로 취득세네. 취득세 성립. 그러면 취득세 세금 계산 끝 그래야 된가? 준비 그래야 된가? 준비. 성립은 준비니까.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준비 들어가요? 그러면 준비는 그 물건을 취득할 때. 여기만 보면 돼. 이렇게 취득할 때. 취득할 때 준비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등록면허세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언제 준비해요? 그러면 등기부상에 뭐 할 때 그래야 된가? 등록할 때. 등록할 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재산세야, 종합부담. 이게 작년 시험은 여기 재산세를 출제했어요. 작년은 재산세를 너무 쉽게 출제했어요.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매년 몇 월 며칠이 기준이 되는 거고 6월 1일. 이게 시험에 나오면 안 틀리셔야 돼. 그런데 틀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 날짜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6월 1일이에요. 그다음 이제 지방교육세라는 요 지문이 나오면 언제나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예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라는 말은, 지방교육세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다는 이야기인가, 따라간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오늘 학원 따라오신 분 많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누가 간다 가니까 나도 가야지 그러고 따라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교육은 무조건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간다. 그러면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나는 내 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따라가니까 나는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몸에 붙어 있는 지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방. 내 몸에 붙어 있는 지방이다. 그럼 제가 가면 지방은 안 간다고 해야 되는가? 같이 가야 되는가? 같이 가야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무조건 같이 가니까 같이 간다. 같이 가는 걸 찾아. 자, 같이 가는 걸 찾아봐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뭐하며? 성립하며. 그 말은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금이 움직이면 준비 들어가면 나도 따라서 준비 들어가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금의 종류가 어떤 거에 있어요? 요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지방교육세가 따라갈 수 있는 세금은 어떤 세금인지 알 수 있는 데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무슨 세금인가? 취득세. 됐죠? 첫 번째 취득세. 두 번째 등록면허세. 또 하나는 재산세. 제가 이거 전부 4개를 찍어놨는데 원래 7개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4개까지 나와요. 자,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어디가 나왔냐면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까지만 출제됐어요. 자,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누구하고 똑같이 지방교육세가 움직인다는 얘기인가? 무슨 세하고? 무슨 세? 재산세. 재산세가 성립이 되면 나도 따라서 성립이 되니까. 그러면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지방교육세는 몇 월 며칠 날 준비 들어가면 되고 6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말고 하나 세금이 더 있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무슨 세금 있는가? 그렇죠. 자동차세. 어디서 나왔냐면 우선권에서 나왔잖아요.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언제나 세금이 우선하는 것 중에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라는 게 그거 한번 배운 적 있잖아요. 그래서 요 4가지 정도만 익혀주시면 돼요. 요 4가지. 그다음 이제 5번 지방소득세는, 자, 지방소득세는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자기 발로 가는가요? 그냥 따라가는가요? 자기 발로 가요. 지방소득세는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방소득세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가는데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세금이 가니까 자기도 자기 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의 소득세는 무슨 세금하고 똑같이 생각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국세 중에 이 중에 답이 들어있어. 국세 중에 무슨 세하고 똑같다. 그냥 소득세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 소득세 속에는 또 총 크게 몇 개로 나눠져 있는가? 크게 3개. 자, 그중에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를 내면 지방소득세도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를 내면 지방소득세 내야 되고 퇴직소득세를 내면 지방소득세도 내야 돼요. 그럼 제가 소득세 신고하러 가. 제가 세무서로 제가 소득세 신고하러 이렇게 가. 그러면 옆에서 마지못해서 누구도 같이 간다는 이야기인가? 지방소득세는 세무서로 가는가? 지방으로 가는가? 지방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세무서로 가니까 옆에서 에이 그럼 나도 가야 되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는 국세청에다가 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부과돼가지고 같이 그냥 신고해버리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소득세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하셔야 돼. 따로 신고하니까 이거 함께 간다는 이야기인가 별도로 간다는 이야기인가? 별도. 따로따로라는 거 따로따로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무슨 세가 계산되면 마지못해서 자기도 한다는 이야기인가? 소득세. 그러면 답은 소득세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세하고 무슨 세가 세금 내면 나도 낼 수밖에 없다. 소득세가 내면. 그러면 이 소득세를 내면 지방소득세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면 다시 또 뭔 소득세를 낸다는 이야기인가? 지방소득세. 소득세 속에는 종합, 양도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냈던 것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시험에 낸 적이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무슨 세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된다. 양도소득세와 똑같이 움직이시면 돼. 그러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누구하고 똑같으면 되겠는가? 종합소득세하고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나오네요. 자동차 나오면 우리 집에서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은 누군가요? 배우자가 아니라 자동차예요. 제일 많이 친한 사람. 그래서 자동차야 너는 오늘부터 나하고 며칠 하자. 그렇죠. 1일 하자. 너는 나하고 1일 하자. 이렇게 자동차는 무조건 1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시험 볼 때는 딱 10일이라고 나와. 자동차는 10일이라고 나와. 10일? 아니야. 자동차는 나하고 너 친해야 되니까 너는 나하고 1일 해야 돼. 1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6번까지 정리가 됐어요. 이제 7번. 이제 여기서부터는 7번부터 7번, 8번, 9번, 10번 요 4개는 7번부터 10번까지 하나로 묶으세요. 자, 올해 시험에서 요 4개 중에 한 줄은 아마 거론될 거예요. 요 4개 중에서 한 줄이. 그래서 1주 전에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무사 시험에서는 9번 지문이 출제됐어요.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는 9번이 출제됐어요. 네, 이건 문제 풀 때 요령이 있으니까요. 요령만 터득하시면 그냥 풀려요. 자,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는 아무 말 없이 양도소득세면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라.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라. 1년. 자, 1년 단위. 1년 단위 합산과세예요. 조금만 알면 돼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소득세다. 아무 말 없이 소득세 그러면 1년이에요. 그럼 그 1년을 우리 소득세에서 그 1년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던가? 과세기간. 자, 그러면 과세기간 동안 1년 동안을 합치니까 과세기간 1년치를 소득을 합치려면 1월 1일 날 가능한가? 12월 말에 가봐야 가능한가요? 12월 말. 그럼 과세기간이 뭐 할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1년이라는 걸 알면 그냥 당연히 그냥 지문이 쫙 읽어져 버려요. 1년이라는 걸 알면.
그다음 이제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니까 이제 예정이라는 말은 자, 여기는 원래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시험 볼 때는 하나만 공부하시면 돼요. 두 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 하셔야 돼요. 예정 신고는 무조건 몇 년, 몇 개월 단위로 계산하면 되고 1개월. 여기는 1개월. 1개월 단위로 소득세니까 합산과세를 해요. 1개월. 그러면 1개월을 딱 한 글자로 줄여보세요. 한 글자. 월이 아니라 달. 1개월은 달. 그러면 달. 그러면 달이니까 달. 이달치를 합치려면 이달 초다, 이달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달의 말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만 알면 그냥 문제 지문을 그냥 읽다 보면 답이 보여요. 자, 9번.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다. 그럼 원천 징수, 이 말은 지방세 특별 징수와 같은 말인데 원천 징수란 말이 딱 뜨는 순간, 원천 징수란 말이 딱 뜨는 순간 무조건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은행을 생각하세요. 특별징수, 원천징수는 은행을 생각하세요. 그럼 은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는 돈을 뭐 할 때 원천징수 하겠는가? 지급할 때, 돈을 줄 때, 돈을 지급할 때. 자,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번 연도 세무사 시험에서 전번 주 세무사 시험에서는 뭐라고 출제했냐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써놨어.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세무사 시험 문제를 베끼면 베꼈다고 뭐라 하겠죠. 그럼 베꼈다고 뭐라 하니까 원천징수를 안 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걸로 원칙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4개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1년, 예정신고는 1개월, 원천징수는 돈을 지급할 때. 자, 이제 중간예납이라는 것은 6개월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6개월 단위로 이제 6개월이니까 우리 달력에서 6개월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가 6개월인가? 6월 말.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말이니까 6개월치를 합치려면 1월 1일 날 알겠는가? 6월 말에 가봐야 알겠는가? 6월 말에 가봐야 알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요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만 알면 그냥 지문이 다른 걸 안 봐도 돼요. 그냥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다음 이제 11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문에서 11번부터 어디까지냐면은 11번부터 15번까지. 11번부터 15번까지는 각각의 개별 세금에 대한 질문을 출제할 때 여기 이 5개 중에서 시험 지문은 3줄 정도 출제해요. 요 5개 중에서 3줄 정도를 출제하는데 분명히 올해는 약간 변형이 돼서 출제될 거예요. 약간 원리 원칙이 아니라 원리 원칙에서 약간 벗어나는 걸로 아마 출제할 거예요. 예, 1번 가보죠. 원칙은 취득세네요. 자, 취득세. 우리 취득세는 내가 알아서 그래야 되는가? 정부가 알아서 그러든가? 내가 알아서 뭐 할 때? 신고할 때 끝에 잘 봐야 돼요. 신고할 때 뭐 된다? 자, 확정을 물어본 거예요. 확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세금의 확정이라는 것은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하면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취득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취득세를 과소 신고했으면 내가 취득세를 잘못 과소 신고했으면 과소 신고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다, 안 된다? 신고했잖아요. 신고했으니까 과소신고라는 걸 정부가 지금 바로 아는가 모르는가요? 모르죠. 모르니까 내가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세법 강의 들은다고 학원 간다고 하면 집에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일요일인데 진짜 학원 가? 하고 뒤에서 조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뭔가를 서류를 정부에게 제출하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무조건 믿어. 믿고 나서 뒤에서는 가만히 있는다, 조사한다. 그 조사하는 걸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제척기간을 단독 문제로 냈던 거예요.
올해 세무사에서 제척 기간을 단독 문제로 냈어. 그런데 우리 작년 중개사 시험 문제 80%를 100에서 냈어. 지문이 똑같았어.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하고 올해 세무사 지문하고 똑같아. 그럼 취득세 확정은 뭐 할 때 확정이 되고 신고. 그럼 과소신고에도 확정은 됐다 안 됐다? 됐다. 됐죠? 자, 됐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도 내가 알아서 확정을 해야 되는가? 정부가 알아서 확정해 주는가? 내가 알아서. 내가 뭐 할 때? 신고할 때 확정된다. 이렇게요. 딱 읽을 때 같이 읽어요. 취득세는 신고할 때 확정, 등록면허세 신고할 때 확정. 이렇게 읽으시면 돼. 자, 그럼 여기까지 읽어졌어요. 그럼 재산세. 재산세는 그랬어요. 그럼 재산세라는 건 우리가 신고하는가? 정부가 보내주는가? 정부가 보내주니까 재산세는 정부가 뭐 할 때 확정이 된다? 결정할 때. 자,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종합부동산세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뭘 물어봤는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3년 연속 종합부동산세를 물어봤어요. 3년 연속.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여기를 먼저 보셔야 돼. 자, 원칙이냐, 선택이냐, 원칙이냐, 선택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원칙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원칙은 뭐 할 때예요? 그래야 된가? 결정할 때예요. 원칙은 결정할 때 확정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해결했으면 그러면 예외적으로 자 여기서 납세문자가 신고하는데 신고했어요 내가. 그러면 내가 정부가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내가 다시 신고해버리면 내가 다시 세금을 신고하면은 내가 신고한 대로 확정이 된다? 확정이 안 된다? 자,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예요. 작년 시험은 여기서 이제 33회 시험은 이렇게 냈어. 33회 시험은 이렇게 냈어. 그런데 34회 작년 시험은 어떻게 냈냐면 종합부동산세를 납세의무자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데 그 신고는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던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던 돈 내는 날짜는 같아야 된가 달라야 된가? 같아야죠. 똑같아야 돼요. 그럼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을 때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니까 내가 선택해서 신고할 때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게 이 지문을 가지고 계속 지금 울고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정부에서 이미 정부에서 세금을 결정하여 통지한 후에 이미 정부가 결정 통지한 후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의 확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그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은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세무서장이 결정은 없는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는 순간 이 결정 자체는 정부가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고 보니까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는 순간 정부 고지서는 그대로 살아있는가 없어져 버린가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과소신고하더라도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 거예요.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이제 뭘 가지고 물어보냐면 여기에서는 양도소득세는 뭐 할 때 그래야 된가요? 신고할 때. 그런데 신고할 때를 체크를 안 했네? 보니까요. 신고할 때란 말이 여기 나오진 않아.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요 두 개를 잘 봐야 돼요. 예정 신고할 때, 확정 신고할 때.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예정 신고도 되고 확정 신고도 되는데 예정 신고는 해야 되는가요? 할 수 있는가요? 예정 신고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자, 예정 신고도 하여야 되고 확정 신고도 해야 돼요. 그럼 예정 신고를 이행한 자는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요? 안 해도 되는가요? 안 해도 돼.
그럼 이제 올해 시험 문제는 이제 요걸 낼 거예요. 예정 신고를 1년에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때, 1년에 2번 이상 예정 신고를 했을 때 요 두 개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합산해서 안 했을 때는 확정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요 지문을 낼 거예요. 그러면 예정 신고를 하고 1년에 예정 신고 딱 한 번 했어. 한 번 하고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으면 확정 신고를 또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네. 그러면 예정 신고만 해도 확정은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정 신고도 확정이 되고 확정 신고도 확정이 되고 둘 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예정 신고를 이행하더라도 확정 신고를 이행해야만 확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만 하면 확정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것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된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정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이 되고 확정 신고를 해도 확정이 되고 여기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예정 신고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예정 신고만 했다고 해서 확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정 신고만 해도 확정의 효력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16번으로 가보죠. 이제 16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산세 문제예요. 자, 가산세. 가산세는 16번이 주 출제 대상이에요. 16번이 주 출제 대상인데 이번에 세무사 시험에서도 가산세 단독 문제로 출제됐는데 이 지문은 거기서도 출제됐어요. 출제는 됐어. 근데 정답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4월달 모의고사 임기훈 선생님께서는 저기를 정답으로 출제했어. 모르겠잖아. 여기를. 그죠? 본래 세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 가산세라는 것은, 자, 가산세. 가산세는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세금? 세금이니까 세자 붙였겠죠. 자, 세금을,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가? 세? 자, 그럼 가산세는 세금하고 따로 표시된다, 세금 속에 들어있다. 자, 목으로 세금에 목으로 들어갔다 있잖아요. 세금 목으로서 뱃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가산세는 이 뱃속에 들어있어. 뱃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가산세는, 자, 제가 움직여 볼게요. 제 뱃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어요. 자, 제가 움직이네요. 제가 움직이면 가산세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라는 것은 가산할 그 세금이 성립이 되면 가산세도 따라서 성립이 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본래 세금,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 제가 살을 빼면 뱃속에 있는 가산세도 같이 살을 빼야 된가요? 빼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어 그런가요? 같이 빼기는 왜 빼요? 엄마가 살 빼면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살 빼야 된가요? 아기는 살 뺄 필요 없는가요? 뺄 필요 없죠. 그 말이에요, 이게. 본래 세금을 감면하면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들어가냐면 산출세액에서 감면하고 감면이 끝난 다음에 가산세를 더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세금에서 감면을 먼저 해줘. 감면을 해주고 나서 벌칙으로 가산세를 물려버린 거예요. 그럼 가산세는 감면이 끝나고 가산세가 더해지니까 본래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도 가산세를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17번. 자, 요 지문은 33회 때 양도소득세에서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여기는 함정이 뭐냐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말은 곧 무신고란 이야기예요. 아예 신고 안 하면 우리 가산세 몇 프로 물리던가요? 20% 물리죠. 그런데 여기는 함정이 가로예요. 함정이 가로가 함정이에요.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잘 보고 부르셔야 돼. 여기서 부정한 행위다, 아니다를 잘 봐야 돼요. 무신고가 두 가지로 나눠요.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확 죽여버린 거죠. 사형시켜버린 거죠. 40%로. 사기치다 걸리면. 그럼 여기는 지금 사기를 쳤는가, 사기 안 쳤는가? 사기 안 쳤으니까 몇 프로? 20%. 만약에 사기 쳤으면 40% 밑에 있을 건지. 야, 봐요. 그 다음에 18번은 소송이라는 이런 단어만 딱 보여요. 소송. 자, 소송.
소송 중에 있으면 내가 이 재산이 내 상속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어. 이게 상속 재산인가 아닌가를 모르겠으니까 제가 소송을 하고 있으면 소송 중에 있는 그 재산은 내가 내 상속 재산이 되겠는가요? 안 되겠는가요? 아직은 모르는가요? 아직 모르죠. 아직은 모르니까 과소신고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소송 중에 있는 걸 적게 신고했다 했어요. 과소신고했다고 해서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물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산세 물리면 안 돼요. 이런 거. 소송 중에 있는 걸 가지고 가산세 물리시면 안 돼요. 자, 요거는 기본으로 예전에 시험에 많이 냈던 거, 이제 여기 양도소득세 가면 요 내용이 올해 신설된 게 하나 있으니까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는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18번은 먼저 기억해 놓고 있으셔야 돼요. 자, 19번. 19번 문제는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정답으로 유도됐던 지문이에요. 우리가 잘 안 봤던 지문이에요. 우리가 잘 안 봤던 지문이 요 19번 지문이에요. 자,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네요. 자, 이제 이름을 알아야 돼요. 당초 확정된 세액을, 그럼 이 사람은 신고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돼 있죠. 이미 신고된 세금을 증가시키네. 그러면 이미 신고된 세금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신고를, 옛날에 신고가 제대로 돼 있는가 잘못돼 있는가? 잘못돼 있어요. 옛날에 신고가 많이 돼 있는가요? 조금 돼 있는가요? 조금. 옛날 신고가 적게 돼 있네. 옛날 신고가 적게 된 것을 이번에 조금 더 많이 신고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신고를 수정신고라고 그래요. 자, 수정신고. 자, 수정신고요. 자, 수정신고. 자, 그럼 이제 수정신고는, 자, 올해 시험 볼 때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수정신고는 내가 이미 법에서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안 해놓은 상태다? 해놓은 상태죠. 일단 해져 있죠. 해져 있는데 내가 신고해놓고 보니까 옛날 신고가 잘못됐네. 그리고 정부가 나를 때리려고 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고 이실직고 해버렸네. 정부가 나한테 내가 잘못 신고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딱 손을 내밀고 때리려고 이렇게 딱 달라드는데 내가 이실직고 내가 옛날에 잘못 신고했네 하고 서류 가져와 버렸네. 그럼 정부가 나를 때리는가 못 때리는가요? 못 때리죠. 그럼 이제 자, 그러면 옛날에 이미 확정된 세액을 이번에 날짜가 지나서 수정신고하더라도 이 수정신고는 확정이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자, 확정된다, 안 된다. 확정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된다, 안 된다. 확정? 된다.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하시면 안 돼요. 왜? 수정신고는 그 전에 신고된 걸 잘 생각하세요. 그 전에 신고된 게 제대로 신고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왜 안 돼? 제 날짜 신고했잖아요. 적게 했더라도 제 날짜에 신고했잖아요. 제 날짜에 신고된 걸 수정하는 것을 이미 제 날짜에 신고됐다고 보는 거예요. 제 날짜에 신고가 되어 있었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더 신고하더라도 제 날짜에 신고된 걸 추가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나중에 신고하더라도 이건 효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 여기서 경정은 수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정신고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초 확정된 세액,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던, 이미 정부가 확정이라는 건 내가 신고해가지고 이미 서류가 정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미 들어가 있는 서류를 내가 찾아와가지고 다시 갖다 신고한다는 이야기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 놔두고 추가로만 신고한다는 이야기인가? 추가로만. 그러면 이미 확정돼가지고 이미 내가 정부에 신고했던 그 서류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 서류는 그대로 놔두고, 자, 그대로 놔두고 이번에 다시 증가된 것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가된 걸 신고하더라도 이미 신고된 그 서류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자, 요런 걸 가지고 교수들은 출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문을 이렇게 막 출제. 그럼 여기가 증가하겠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를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킨다. 자,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킨다는 이야기는 옛날에 제 날짜에 신고를 더 적게 했다, 많이 했다?
많이 했다.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옛날에 내가 알고 보니까 1,000만 원만 신고해야 될 것을 1,200 신고해놨으니까 200만 원 돌려줘. 200만 원 돌려줘. 그러면 정부가 알았어 돌려줄게 그런가요? 나 못 줘 그런가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못 줘요? 아니 잘못된 걸 받았으니까 돌려줘야죠. 잘못됐으니까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감소시켜가지고 다시 세금을 내 걸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이미 당초에 신고된 내용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미 제 날짜에 들어갔으면 확정 끝.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미 당초에 확정이란 말이 나오면 여기에요. 당초에 이미 확정된 세액이라고 나오면 이미 제 날짜에 신고가 정상적으로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제 날짜에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올리든 내리든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당초에 신고된 것과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다 풀어냈어요, 이제. 자, 그러면 납세의무에 이제 소멸로 한번 가봐요. 납세의무의 소멸. 이거는 작년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이라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기만 보세요, 사기. 납세자에게 사기치면 이제 물어보는 건 제척기간이요. 제척이라는 게, 여기서 제척이라는 걸 뭘 제척이라는 거야? 뒤지는 거. 사기친 사람의 자료는 몇 년간 뒤져야 되고, 10년간. 자, 10년 찾아요. 2번. 나왔네. 다른 지금 필요 없어요. 사기 10년. 이러면 돼요. 자, 이제 상속 징여. 상속이나 징여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하고 오셨으니까 기분으로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혹시 최근에 상속 받으신 게 있으세요? 없죠. 혹시 징여 받은 게 있으세요? 있어요. 있다네. 자, 그럼 여기 징여 받은 게 있어요? 없다네. 징여 받은 거. 있다네. 징여 받은 거. 없다고 뻥치고 있네. 예?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속이나 징여를 받았으면 전부 다 아니라고 그래. 왜? 내가 받은 적 없다고 그래. 왜? 공짜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해. 정부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상속이나 징여를 받아놓고 신고를 안 하면 뭐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사기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사기친다고 봐요. 그러면 상속이나 징여 받은 것은 사기친 것하고 똑같이 취급하니까 몇 년? 그래서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주의하실 게 올해 시험 볼 때는 상속 징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여기에요. 이 징여 속에는 부담부 징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부담부 징여를 포함이라는 이야기는 부담부 징여는 채무 인수는 유상이고 채무 인수 이외는 징여예요. 그런데 채무 인수 분일지라도 징여로 봐서 몇 년간 조사하겠다. 그렇죠. 10년을 조사하겠다. 그래서 부담부 징여를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틀려요. 여기가 포함이라는 거 여기를 잘 봐야 돼요. 부담부 징여를 포함해가지고 10년간 조사하겠습니다. 이제 22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자, 신고를 안 했네, 이 사람. 신고를 안 했어. 신고 안 해놓고 안 걸리려고. 이 자료를 집에다 놔둬야 되는가요? 집에 놔두면 뒤져버리면 다 나와요. 세무공무원 나라서 집 뒤져버리면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못 찾게 하려고 우리 집 텃밭에서 파 묻어버렸어. 자, 내가 신고를 안 하고 내가 땅 파서 자료를 다 숨겨놨어. 그러면 정부가 찾을 때는 뭐 하기 전에 찾으면 된가요? 묻히기 전에 찾아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숨겨버려야 하는가? 묻힐 지경으로 숨겨버려야 돼. 자, 그럼 무신고는 몇 년인가요? 이제 찾았네요. 7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못 찾아요. 아니, 땅에다 파 묻어버리라고요. 정부가 못 찾게. 그래도 못 찾아.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면 묻힐 지경으로 묻어놓으면 못 찾으면 끝이에요. 몇 년만 지나면 못 찾으면 나는 세금 안 내도 된다. 7년만 지나면 돼. 자, 이제 작년 시험은 23번 요게 나왔어요. 자, 작년 이맘때쯤 제가 강의할 때 23번 시험 문제가 요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5년만 공부했다 낭패 볼 거예요. 5년이 아니라 다른 걸 낼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걸 출제했어요. 똑같이 출제했어요. 부정한 행위도 없다. 그럼 부정한 행위가 아니란 이야기는 몇 년이 아니란 이야기인가요? 10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특별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일반적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신고한 자료를 일반적으로 몇 년만 조사하고 끝낸다. 5년. 그러면 정부가 본인들이 우리 국민에게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이게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 일반적으로 몇 년은 다시 확인해 본다. 5년. 똑같죠? 자, 그래서 5년은 똑같아. 5년은 같은데 시험 문제로 이걸 내는 게 아니에요. 5년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물어볼 때는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나 둘이 똑같은 거예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알아서 신고하는가요? 정부가 알아서 보내주는가요? 자, 정부가 보내주니까 정부가 보내놓고 특별한 게 아니면 몇 년 동안은 뒤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다. 5년 동안 확인하는데 언제부터 5년을 확인할 것인가? 시험 문제는 바로 그걸 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작년에 그걸 시험에 출제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지문은 작년에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요걸 가지고 출제했어. 그러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에 세금 부과하려고 뒤지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계산하려고 준비할 때부터 뒤져버리는가요? 이미 확정해놓고 뒤지겠는가요? 준비하면 거기서부터 뒤져버린 거예요. 자, 이제 뒤지기 시작한다? 그럼 바로 뒤져버린 거예요. 자, 준비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바꿔보세요. 그렇죠. 성립. 그래서 납세무가 성립했을 때 여기서부터 5년을 뒤져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 지문은 제가 왜 저걸 어떻게 작년에 시험에 나올 거라고 찾았냐면 바로 그 직전 연도에 공인회계사 기출문제에서 저 지문이 비쳤어요. 그래서 그 지문을 가지고 우리 자격시험에서 납세무의 성립일로 나와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납부 기한의 다음 날로 출제됐어요. 이걸로 출제됐어요.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뒤지는 게 아니라 정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부터 5년을 뒤져버린다는 얘기인가? 준비하면 여기서부터 뒤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준비 시작할 때부터 5년을 뒤져버린다. 그럼 준비는 납세무의 성립일 여기서부터 5년을 뒤지겠습니다. 이렇게. 자, 24번. 24번은 자, 여기서는 올해 이제 만약에 이 시험을 올해 이 제척 기간에 시험 지문을 낸다면 저한테 내란다면 저는 아마 여기를 택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걸 택할 것 같아요. 이걸 택할 것 같은데 제가 저걸 택할 거라고 강의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야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세무사 기출문제에서 저 지문을 택했어요. 올해 세무사 기출문제에서 저 지문을 그대로 택했어요. 자, 여기는 제척 기간의 기산이래요. 그럼 제척이라는 이야기는 정부가 뭐 하는 날짜를 지금 찾으라는 이야기인가? 조사, 뒤지는 거. 언제부터 뒤지기 시작할까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요게 신고 납부인가 보통잉수인가를 꼭 찾으셔야 돼. 자, 신고 납부네.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제척기간은 그러면 신고 납부 세금에 대한 제척기간은 우리가 국민들이 신고할 때까지는 기다렸다 뒤져야 된가요? 안 기다리고 막 뒤져버려야 된가요? 기다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날까지는 기다렸다가 신고 끝에 마지막 기한. 자, 신고 기한을 찾아. 신고 기한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부터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고 납부 세목이니까 그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날까지는 기다렸다가 신고가 돼도 정확하게 신고해도 기본으로 몇 년은 뒤지고 5년을 뒤지고 만약에 오늘이 신고의 마감날인데 오늘 신고가 안 들어오면 아예 신고 안 하면 정부는 몇 년을 뒤져버리고 7년을 뒤져버리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가지고 신고를 안 하면 몇 년을 뒤져버리고 10년을 뒤져버리고 근데 신고를 했더라도 부정하게 사기쳤으면 다시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몇 년을 뒤져버리고 10년을 뒤져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고 기한 속에 올해 시험 볼 때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신고 기한 속에 예정 신고 기한이나 수정 신고는 신고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자, 올해는 여기를 잘 봐야 돼요. 네, 자, 요거를 올해 분명히 이 지문을 활용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무사 시험에서 수정 신고를 시험에서 출제했어요. 수정 신고 기한은 제척 기간의 기산일에 그 신고 기한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신고했던 날에 다음 날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는 예정 신고는 이번 달에 했어. 자, 이번 달에 예정 신고하고 내년 5월 달에 확정 신고하면 정부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이번 달 말이 다음 달 6월 1일부터 뒤지겠는가요? 내년 6월 1일부터 뒤지겠는가요? 내년 6월 1일. 왜? 예정 신고 기한에 다음 날에 예정 신고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 이거. 그래서 예정 신고나 중간 내납이나 중간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거 무시하시고 예정 신고나 수정 신고 기한은 여기 보면요. 이 신고 기한은요. 제척 기간의 기산일을 정할 때 이 신고 기한 속에 예정 신고 기한이나 수정 신고 기한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런 걸 주의해 주시면 돼. 그다음 이제 25번. 25번은 여기 올해 법이 바뀐 거예요. 올해 법이 개정된 거 이거. 올해 25번은 법 개정상이에요. 개정상이고 제가 3월 달에 모의고사 출제했던 지문이네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 지방자치단체 징수니까 지방세죠. 지방세는 권리를 행사할 때부터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면 소멸시효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멸시효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고지서를 보내놓고 일정 기간 동안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소멸시효인데 그 요구 시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은 요구를 못한다. 그래서 시효가 소멸됐다. 그래서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그럼 소멸시효는 고지서 한 장 금액에 따라서 연도가 달라져.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방세든 국세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어.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5년이 되려면 금액이 얼마가 넘지 않으면 5년 동안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5천까지 맞았어요. 5천만 원. 자, 5천만 원 이하다 미만이다. 자, 봐요. 5천까지는 알았다니까요. 5천만 원 이하인지 미만인지 몰라서 시험을 못 봐요. 자,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를 생각해 보세요.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그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 줄이려고 한다. 늘리려고 하죠. 돈 달라고 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겠죠. 돈 달라고 늘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생각인가요? 적게 받을 생각인가요? 더 받을 생각하니까 자, 5천만 원 이하라게 해야 된가, 미만이라게 해야 된가요? 자, 그러면 10년이 되려면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부터 10년, 5천이 안 되면 5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5천일지라도 더 늘려서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개정이 됐냐면 이 5천만 원 여부를 따질 때, 여기서 5천만 원 여부를 따질 때 우리 세금 속에 내 목 속으로 타고 뱃속에 들어있는 게 뭐가 있는가요? 가산세가 들어있죠.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이 5천만 원 여부를 따질 때 가산세를 포함해서 5천만 원 여부를 따진다. 제외하고 5천만 원 여부를 따진다. 제외하고. 가산세는 제외하겠습니다. 요 지문이 올해 법 개정상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여부를 따질 때도 이것도 가산세는 제외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국세도 금액에 따라서 5년 또는 10년이겠죠. 그럼 국세는 금액이 얼마로 껑충 뛰는가요? 5억. 자, 그러면 5년이면 5억 미만. 그 다음에 5억 이상이면 10년. 단 5억 여부를 따질 때도 가산세를 포함해서 판단한다. 제외하고 판단한다. 제외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26번. 이제 세무공무원이 사행위 취소. 채권자 대의 소송 제기.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사행위 취소. 소송. 자,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자, 사행위는 뭔지 알죠? 나쁜 행위 부정하게 짜가지고 하는 거 서로 통정한 사행위,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부정하게 서로 짜가지고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빼돌려는 것을 정부가 다시 원위치시켜버리는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 중에는 납세무의 소멸시효가 소송 중에는 소멸시효가
소멸시효가, 자, 소멸시효가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소멸시효가 중단되겠는가요? 정지되겠는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시험 볼 때 골치 아프시네요. 딱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나만. 다시 기회는 다시 한번. 자, 자, 제가 뭔 지문을 끝에다가 무슨 지문을 붙였는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사회, 행위, 취소, 소송 기간에는, 자,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정지. 자, 이게 정지가 돼요.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면, 만약에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면 소송이 끝나면 새로 소멸시효가 시작한다. 나머지만 가면 된다. 나머지만. 정지했으니까, 신호등 앞에서 정지했으니까 집으로 다시 후진해서 집에 갔다 와야 된가? 거기서 가면 된가요? 거기서 가면 돼. 그게 정지요. 요걸 작년 공무원 시험과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출제한 거예요. 저런 걸 가지고. 이런 완전 특이사항 가지고. 그럼 소송 중에는 효력이 여기 써졌네요. 정지라고요. 시효가 정지됐죠. 시효가 정지됐어. 시효가 정지가 됐는데 만약에 소송이 각하나 기각 취하되면, 각하는 뭔지 알죠? 각하는 뭐가 각하인가요? 요건이 하자 있어야죠. 요건 하자가 있어가지고 각하되는 거. 또 기각되면은, 기각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대로 했지만 정부가 그 말 안 들어주는 거, 법에서 안 들어주는 거. 자, 그러면 각하나 기각이나 취하된 경우에는 이미 각하나 기각이나 취하돼 버렸으니까 소송이란 얘기인가 아니란 얘기인가? 소송을 했는데 소송 기간인데 각하돼 버렸어. 그러면 소송이 아니죠 이제? 그러면 들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졌어도 정부가 기각을 당했으면 정부가 졌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시효의 정지는 효력이 있다 그래야 된가? 정지 효력은 없다 그래야 된가? 없다. 효력 없어요. 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중간에 기각이나 각하나 취하되면 끝. 그걸 없다 이러면 돼요. 그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27번까지 가보죠. 여기는 분납, 여기도 기간이네. 자, 기간. 분납 기간이라 했으니까, 이것도 소멸시효가 분할납부 기간, 뒤에가 기간자가 붙었으니까 기간자가 붙으면 중단사유다, 정지사유다. 정지사유예요. 정지. 자, 정지했으니까 새로 시작한다. 나머지만 가면 된다. 나머지 기간만 진행하면 된다. 만약에 여기서 새로 진행한다 이 말은 거, 중단이 되면 새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중단이면 새로 가는 거고, 중단이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고, 정지는 잠깐 쉬었다 가는 거고. 자, 지금부터 10분간 중단하는가요? 정지하는가요? 정지. 앞에 거 강의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다면 안 돼. 그래서 지금 10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